오늘은 청나라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 본 내용을 복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청나라랑 영국이 무역 문제로 크게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청나라의 권총제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온갖 물건이 많으므로 굳이 영국 물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일어났던 영국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무역 문제 때문에. 이게 아편 전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편 전쟁이 시작되던 무렵에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광둥 지역에 살던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독일에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중국 남쪽에.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강남 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청왕쪽으로 위협하는데, 그래가지고 청나라는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태평천국의 힘이 워낙 막강했어요. 영토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이 그거 농민들이 똑같이 토지를 나눠가지는 제도와, 그 다음에 변발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한족 운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척폐합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이런 정책을 하게 하는데, 근데 태평천국 운동이 저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선은 정치 세력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도 반란을 진압할 기회를 노려요. 자, 그런데 아편 전쟁으로 힘이 쭉 빠져버린 청나라로서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사계층이나 유럽 열강에게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유럽과 그 다음에 신사계층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태평천국 운동은 진압됩니다. 하지만 이 반란으로서 증명된 건 청나라가 반란 하나도 진압할 줄 모른다는 아주 어리석은 나라인가, 아니면 아주 뒤떨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홍장이랑 중국번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군사력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양무운동이라는 거 하는데,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부국강병입니다. 자, 개혁은 우선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홍장은 일단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배워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장을 늘리는 듯 중국 산업화에 노력을 하는데, 근데 양무운동은 30년에 걸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선은 군사력만 강하다고 나라가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부작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94년에 일본이랑 청나라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서로 싸웠는데, 여기서 청나라보다 훨씬 작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상해요, 청나라 국민들은 자존심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성과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서양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자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무운동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입니다. 자, 서태후는
자기 아들인 광서제 왕이 앉혀놓고 수렵청정을 했었다고 했거든요. 아주 권력이 컸죠, 그만큼. 그런데 서태후의 관심이 뭐냐면요. 자신의 권력을 쥐는 것과 그 다음에 호화로운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 서태후는 개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내쫓아요, 관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범법 자각 운동인데 칸유웨이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서양 과거제도 그 다음에 신분철폐 같은 걸 주장했는데 이것도 시행은 처음은 좋았는데 100일 만에 실패. 이번에도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서태후는 광서제를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청나라의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국이 혹시 또 정쟁을 벌였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청나라 안에서 일어난 의회단이라는 무술 집단이 중국 북부를 순식간에 아우렀거든요. 순식간에 중국 북부를 손에 넣었거든요. 의회단은 원래 그거 산둥반도 지역에서 무술을 닦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 서양을 싫어했어요. 특히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죠. 뭐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 매우 억울한 점도 많았다고 해요. 자신이 그거 중국 약자들을 돌봐주는데 중국인들이 낯설게 모았고 심지어 유럽인이나 그리스도교인 그 다음에 철도나 공사고까지 파괴합니다. 저는 이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의회단은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순식간에 중국 북부 지역을 아울러버립니다. 그러자 서태후를 비롯한 사람들이 의회단을 지어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의회단이 서양 사람들 매우 싫어해가지고 서양 사람들 막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은 엄청 머리 끝까지 와가나요.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 8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의회단을 진압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베이징을 손에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압되게 됩니다. 의회단 운동은. 하지만 이제는 개혁과 정치뿐만 아니라 나라를 아예 잡아버려야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주족이 있으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시대를 다시 되살리다는 뜻이죠. 자, 이런데 중심이 된 사람이 순원이라는 사람인데 순원은 일단은 미국의 유학 간 젊은이였어요. 거기다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훗날 신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의 혁명의 동기를 알아볼까요? 우선 신의 혁명은 오늘날 우창 지역에서 벌어진 곳인데 이곳은 뭐 요즘에 코로나가 벌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기를 계기로 이 봉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 혁명이 청나라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자, 우선 배경을 보자면 청나라가 야심차게 철도 계획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국영화하는 거, 철도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 불만이 많았어요. 그건 청나라가 이때 의회가 있었거든요. 청나라에. 최근에 뭐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황족이 관리 일만 그 다음에 대부분의 관직을 황실이 다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한테는 완전 뒤떨어지는 의회였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철도 건설할 때 전혀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자원을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청나라의 정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이 시위를 벌인 사람들 강경 진압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사람들은 1912년 무창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자 이 혁명은 중국 사방으로 번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강남, 강북 일부 지역이 화베이 평화 지역까지가 반란군 혁명군 세력이 들어와 버렸고 그다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베이징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뭐 물론 정확하게 설명해 주자면 이 황제는 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훗날 일본이 1931년 만주를 침략해서 세운 만주국의 황제였습니다. 뭐 물론 일본에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자 그래서 순원이 정부를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 위안스카이라는 장군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위안스카이는 1800년대 말에 중국에 탄생한 최대 신신 강한 병사들이 의양군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황제가 되기로 해요. 그래 황제가 되려고 하자. 그 다음에 순원을 비롯한 여러 중국 농민이랑 노동자 상인 같은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된 지 100일 만에 물러나요. 그럼 중화민국이 완벽하게 중국을 장악했나요? 물론 중화민국이 횡령으로 청나라가 무너졌다고 치지만 아직 중화민국은 넘어야 할 선이 많아요. 나중에 군벌로 여러 군벌로 쪼개져 버리거든요, 중국이. 다음 시간에는 장제스, 그 다음 순원이 통일하는 과정과 국공합작, 그 다음에 장제스의 북벌,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 중화민국의 건설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